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2026 증시 대전망.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2025년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2026년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태빈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태민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요. 예, 안녕하세요. 원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이어서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송재호 골드픽 여러분 아시죠? 아침 방송 또 두 달에 또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핵심적인 섹터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재호 대표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권태민 대표님. 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하지만 네. 뭔가 기쁜 일이 굉장히 많았던 2025년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보았을 땐 예.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우승도 하셨고 네. 감독으로서도 또 멋진 네, 모습도 보여주셨고 하셨는데 자, 새해니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짧은 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고 좀 출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지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3 지방선거 전까지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고요. 시장이 급락까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이 됐지만 그런 것이 이쪽 극동아시아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정말 늘릴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쓰신다면 될 것이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한 전략을 저는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메모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검증을 해보신다면 그 말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뭐 종목 하나하나는 뭐 잠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대장주 그리고 가는 말이 올라탄다면 분명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에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면 100%의 상승입니다. 근데 4,000에서 5,000을 가려면 20%만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4,400이기 때문에 약 한 15, 6%만 올라가면 5,000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과연 2,000에서 4,000은 2,000포인트지만 100%고 올해는 4,000포인트가 6,000이 된다면 50%만 올라가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크게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대박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도 즐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 비하면 25년도는 굉장히 행복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요? 그렇지도 않나요? 뭐 역대급이었죠. 25년은. 그래요? 아주 좋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2026년도 새해 인사로 짧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는 상고하절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한 12월 말부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새해를 넘어가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그 상고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을까지는 전반적으로 강한 그러한 시장 내에서 지수의 상승폭이 작년에 미칠 가능성은 솔직히 좀 떨어지긴 하는데 작년에 지수 상승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하지만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수익의 기회는 작년보다 더 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26년, 25년에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26년에도 수익 많이 내시고 못 내신 분들도 26년에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집이기 때문에 2026년도 증시 대전망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시원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님도 다사다난했던 25년도를 지나 2026년도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인데 채팅창 주식계의 임창용이다 뭐 이런 글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재호 대표님 또 26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인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0년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형성된 시기라 보고 있거든요. 버블이 형성된 시기라 보게 되면 이제 생각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이제 10월 27일 날 출연했을 때 그때 한마디를 했었던 게 신세계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 더 큰 또 수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지금 주도 섹터들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형님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핵심 섹터, 시장이 원하는 섹터에 포커스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새해 인사 말씀 짧게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30분 동안 달려갈 겁니다. 2026년도 특집 증시 대전망으로 달려갈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이 1시간 30분 아깝지 않은, 아쉽지 않은 알찬 시간으로 이어가게끔 세 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까치 랠리를 보여주듯이 랠리 시원시원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우리 시장의 한 수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노래 제목 같아요. 예. 옛 노래 제목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는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나는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내기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인데 네. 약간 변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그걸 보면서 그 종목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때리고 있는 모든 가진 돈을 다 넣어놓고 있는 분들 아니라면 정말로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너무 높은 곳에 따라간 거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2% 통해서 기존 에피소드 항상 말씀드리듯이 네. 가는 놈이 더 가는 것이고요. 지금 사가지고 먹을 자리가 있느냐를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50억에서 100억 됐다고 안 사면 그 100억에 사는 사람은 왜 살까요? 110억, 120억을 노리고 사는 것은 아닐지 한남동에 150억 아파트를 170억, 180억을 노리고 사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 들어와서는 그렇게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다든지 속된 말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작전을 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기업을 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세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론을 이용해서 또 살 것인지 그냥 팔고 말 것인지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어떡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락 종목수가 조금 많습니다. 네. 장중에는 하락 종목수가 한 1.3배 정도, 1.4배 정도까지 갔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 하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소외감을 느끼는 큰 시장이다. 작년에 4,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56.4%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다라는 그런 언론 뉴스를 봤었는데요. 지금은 과연 400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10%가 더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 계좌가 10%가 더 올라갔는지라는 것을 한번 보신다면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갖고 있는 포트가 전체가 다 올라가진 않고 일부는 또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번갈아 움직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거 시장과 비교하지 마시고 숫자에 비교하지 마시고 보신다면 아 내가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으면 잘하는 거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나는 어떡하라고 시장이다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부동산 투자하듯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서 왜 주식에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네. 그럼 지금이라도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1, 2줄 종목 네. 전자닉스라고 요새는 네. 붙여서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네. 올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안 가고는 지수가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 종목들이 만약에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차지한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가 800조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분기 20조 이상도 뭐 본다는 얘기를 해요. 그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세론이 진행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팔구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트 조정을 해야 되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기관들은 한 종목을 많이 담았다가 또 교체를 하고 일부는 팔아주고 팔았던 돈 가지고 그걸 다시 사는 그런 포트 조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을 때 세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롤을 이용해서 뭐 100% 세롤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못 따라잡았었다면 이제 실적 발표 곧 할 거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SK 하이닉스보다는 SK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퀘어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K 스퀘어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전자닉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련된 질문 이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오늘 시장은 별이 3개입니다. 별이 3개. 보통 저희에게는 별이 5개가 고유명사처럼 바뀌어져 있는데 3개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아쉬웠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요, 삼성 별 3개. 예. 삼성. 죄송합니다. 저 혼자 침대를 생각했어요. 네. 예. 삼성. 오늘은 누가 뭐래도 오늘 시장 무조건 삼성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 한 시장이죠, 사실은. 예, 다 한 시장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7%, 8% 뭐 이런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7%, 8% 올라간 것도 놀랍긴 하지만 이게 연말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히스토리컬하게 거의 없던 단기적인 이격의 벌어짐이 나와 있거든요. 네. 와,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단기 이격을 벌리면서도 갈 수가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았고 반대로 그만큼 이쪽이 업황이 좋다는 거고 원래 항상 요맘때가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어떤 우리 시장의 1년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를 우리는 유심히 챙겨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한 카테고리를 지금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올 한 해 우리 시장 26년 한 해를 보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필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 한 하루인데 사실 이런 시장이 역설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지수폭 대비 상승 종목이 적다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야, 내 것만 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빠진 게 더 많다라는 것도 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 너무 급하게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항상 좀 많이 열려 있는 시장 같고요. 반도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건 뒤에 있는 소부장들도 어느 정도 레벨은 또 따라갈 수밖에 따라갈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오전에 강했다가 조금 밀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나머지 소부장은 하지만 삼성전자는 끝까지 좀 강한 그러한 매기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기회를 어차피 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휘둘리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치고 가고 반도체 치고 갈 때 제 눈에는 사실 오히려 거꾸로 눈에 들어왔던 건 바이오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금요일에 되게 안 좋았고 오늘 오전에도 안 좋았어요, 초반에. 근데 오히려 그쪽에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번 주에 기대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죠? CES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방중 이벤트가 있죠. 이 두 섹터들과 두 산업군들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또 오늘 대부분 또 세론이 단기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올 때 높은 변동성을 계속 수반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26년의 전반적인 그 시장의 틀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연초에 좀 탐색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수급적으로 빠르게 드나듦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변동성에만 너무 휘둘리지만 않으시면 기회는 굉장히 많으니까 좀 차분히 연초 시장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연초의 뜨거운 섹터가 한 해의 가장 뜨거운 섹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연초의 섹터가 한 해 동안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분명히 해줄 텐데 작년 2025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올해는 과연 어떤 섹터가 가장 뜨거워질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 박우신 대표 지금 반도체 얘기 언급해 주셨고 바이오도 얘기를 좀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근데 같은데 지금 아직 연초가 오늘까지 딱 이틀 그렇죠. 장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정도는 지금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그렇긴 한데 네. 요 이틀만 봤을 때는 딱 두 섹터가 눈에 보여요. 반도체랑 우주항공. 우주항공. 이틀 동안 강했던 섹터는 그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섹터는 어쨌든 대부분 보면 금요일 날 올랐다가 오늘 빠졌던가, 그렇죠. 금요일 날 빠졌다가 오늘 올랐던가 이런 섹터들이 많은데 반도체랑 우주항공은 둘 다 견고하게? 강했어요. 네, 둘 다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 약간 아까 로봇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의 역할, 그러니까 로봇 섹터를 대처할 수 있는 역할, 요건 우주항공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는 이제 진짜 계속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결국은 AI 시대에 처음 시작 스타트도 반도체가 끊었고 그렇죠. 마지막 휘날려도 반도체가 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대명제예요. 그냥 정해진 사실. 이 정해진 사실에서 우리는 시장을 그 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면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도 강하지만 이게 또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정받고 또 갈 겁니다. 어차피 음. 이 시장이 고점을 칠 때까지는 반도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섹터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대장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대장주가 지금 뭐 뜨겁게 가고 있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낙수 효과죠. 이 1, 2등 종목에서 떨어지는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들이 달려가 줄 것이냐. 지난해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볼 때 낙수 효과가 기대치만큼 올라오진 않았었다라는 맞아요.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는 박우신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요? 뭐 이런 생각들은 해보고 있고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반도체 이야기 다룰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송재호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 30년 만에 돌아왔다. 30년 만에 돌아왔다. 네. 저는 이제 누가 30년 반도체가 30년 만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시장이 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블이 끼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유증은 강하기는 하겠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T 버블이 30년 이제 90년 중반 때부터 해서 이제 2000년 대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 AI 버블이 좀 형성된 시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년 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방송에도 말씀드리고 제 유튜버 송재호 골든픽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올해는 버블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높이를 상당히 높게 봐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특히 네. 뭐 반도체가 좋다고 하지만 얼마큼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죠. 네, 보통 슈퍼 사이클이 됐을 때 그 영업이익이 이제 2018년도가 80조 원대 초반이었고 코로나 때가 85조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봤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이제 80조 원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230조 원. 이제 증권사마다 다른데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겨울이다 뭐 어쨌다 막 상당히 괴롭혔던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올해 한 230조, 240조. 그러면 얼마만큼 성장인지 알 수 있겠죠. 수치자 보면.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반도체 쪽이 주도에 나올 건데 아까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소부장 기업들에서도 템버거 관련된 종목이 나올 겁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연결돼서 투자가 전개될 걸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익을 내는데 제가 땅 파서 반도체 팔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재고가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거든요. 보통 호황기 때 보면 재고가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재고가 거의 2주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지금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더 강하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는 더 많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HBM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됐죠. 좋은데 지금 범용 DDR5 가격하고 HBM3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3배에서 4배에서 지금 1.2배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DDR5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가격이 최근에 저점에서 1년 사이에
7배가 올랐습니다. 예, 범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이 이제 범용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DDR, HBM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하니스에 뒤따라간 겁니다. 키 맞추기 하려고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1월하고 12월 달에 시장에서 삼성전자 안 가니까 단타 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단타 치지 마시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누빈 제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HBM만 들어간 게 아니라 쇼캠이라고 해가지고 LPDDR5 관련된 8개 그 관련돼 있는 이제 범용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후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AI 관련 섹터가 주도에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반도체 쪽으로도 움직이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뭐 두산 에너빌트라든지 네. 이런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과 연결됐기 때문에 또 이 AI가요. 이제 현대차까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오늘 좀 강했잖아요. 그러면 피지컬 AI 쪽으로 자율주행까지 연결돼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는 AI 섹터로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버블의 시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까지 봤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방송에 또 잘 보시면 좋은 어떤 힌트를 얻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뭐 범 AI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로봇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볼 테고 오늘 저는 송재호 대표에게 추가 질문 이걸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기대를 했던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했으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미리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기대감쯤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주말 사이에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쉽게 이제 중국이 쉽게 이렇게 한한령 해제해주기는 어렵다. 예, 그런 관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일단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또 이런 이슈에서 이제 한한령 관련 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닝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첫 술에 이제 배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 차익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어떤 하단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관점에서 일단 이제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는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도 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의 전망, 그리고 다음 주는 분기, 그 다음 주는 한 달,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매주 좀 시간을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까지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볼 텐데요. 먼저 권태민 대표님, 네. 상반기입니다. 네네. 우리 시장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섹터도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보긴 할 텐데 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 6월 6월 3일이잖아요. 3일이죠. 네. 그게 상반기입니다. 6월 때까지가.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큰 하락은 없을 것을 예상하고요. 네. 다만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네. 그다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침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거기에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움직임 요거 두 가지를 좀 불안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대장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다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네. 그 대장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현대에 납품했다는 종목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이닉스가 지금 작년부터 2배 올랐거든요. 네. 30만 원부터 60만 원 이렇게 단순 계산하게 되면 그 정도 이상 올랐는데 지금 100% 올랐어요. 네. 단 10일 만에. 그렇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개별 이슈를 담은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잖아요. 북한과의 그런 그 대립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정학적인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닌 것으로 오히려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가 좀 유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을 하고 있죠. 있고 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오른쪽 하단에는 일본, 네. 좌측 하단에는 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지정학적으로도 필요한 나라가라고 저는 얘기 계속 했었지만 이제는 그걸 인정받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남북한이 대결 구도에서 전쟁이 날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코리아 디스크 카운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학적인 호재라고 말하기 뭐하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이제 없어지고 있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거품론도 있었고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거품론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면 네. 거품이었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은 거품이 있을 수 있어라는 우려감입니다. 돈을 100조 투자해가지고 1000조, 뭐 5000조, 1경 만들면은 그건 이기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AI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새로운 기술 같이 다이얼패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뭐 다른 서비스에서 무료 해외 통화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네. 이 국제전화 너무 비싸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고 했지만 그때 나왔던 뭐 NAVR 뭐 네이버닷컴 뭐 와우넷.co.kr 이런 식으로 닷컴 주소가 도메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네이버도 사용하고 있고 구글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닷컴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버블이지만 일부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AI 쪽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에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숫자로 지키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좀 기회가 아닐까. 이제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 머리로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날이 뭐 지금 실질적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미세 정밀 부품은 일본께 필요하고 이 원재료는 중국께 필요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집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되게 좋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상반기 분기별로 나누면 1분기까지의 우리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섹터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의 상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참 조정을 하시려고 하실 것이고 네네네. 아마 제일 큰 고민은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형주 단의 반도체를 얼마큼 담아야 될지 네.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권태민 대표는 어떤 전략으로 상반기를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실까요? 그럼 투자 전략 지금 투자 물어보시는 전략 거예요? 쪽으로 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CG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2000 준비하신 화면이 있으신가요? 화면을 내용이?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네. 글로 써드렸습니다. 네네네. 일단 2025년 같이 증시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유자도표를 예전에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2025년 같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블루칩 업종 대표주들 사야 되고요. 이 시즌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완만한 상승할 경우에는 옐로우칩. 네. CG를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린 그 순서대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5년 같이 급격한 상승 시에는 업종 대표주 블루칩, 완만한 상승 시에는 옐로우칩 집중, 그리고 상승 하락이 반복할 때는 개별주 기수가 있는 개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말이 약간 틀립니다. 상승 하락 반복 시에는 개별 기수가 있는 개별주고요. 점진적인 하락이 올 경우에는 활발히 매매되는 테마주입니다. 근데 이게 상승 시기에도 항상 조정이 있고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회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에서 박우진 대표가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방송에서 아까 멘트하신 부분이 제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연간 중에 1, 2월 달에 강했던 섹터가 1년 내내 제일 강하다는 얘기 작년에 로봇이었고 지금 박우진 대표 말씀하셨던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오늘 개파락 출발했다가 다 반등이 나온 바이오 이 세 가지가 우리 증시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그 세 섹터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포트 구성을 그 세 가지 섹터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질문에 대한 답을 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네.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저는 5천 이상 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퍼센테이지로 한 15%만 올라가면 5천이에요. 많이 올라왔지만 또 남들이 6천, 7천 간다면 그게 꼭지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주가가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우상향 기조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상품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만약에 한다면 SK 스퀘어 포함해서 한 30% 정도, 35%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될 것이고. 신규로. 예예. 네. 새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네. 지금 내가 포트를 구성했다. 무조건 주식을 다 사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삼성전자 한 15%, SK하이닉스 15%, SK 스퀘어 15% 해서 한 40에서 45% 정도 네. 실어놓고 그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못 가고 횡보하는 경우에는 이 종목들 못 가요.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한 15% 정도는 우주항공 쪽 그다음에 또 한 15% 정도는 바이오 쪽 한 70% 되거든요. 한 20%는 저는 현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 운영할 때도 항상 좋은 일 하면 지를 수 있는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인 테마성 있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그래요. 실적이 다만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 5% 2종목 정도 하신다면 6, 7종목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현금까지 7종목 정도. 좋습니다. 요 안에서는 일단 소부장 종목은 사실 언급을 잘 안 해주셨는데 소부장은 제가 되게 좋아하죠.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 이슈 때 그럼 따로 한번 네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은 2026년도 상반기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반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전망부터 여쭤볼게요. 예, 일단 뭐 앞서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상반기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이야기부터 오늘 띄워보자면 네. 주말에 그 베네수엘라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건을 보면서 야 저게 되나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이게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이게 맞나? 네. 진짜인가 이거?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4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서 좀 그렇죠. 놀라기도 했고요. 체포하는 데까지 4시간? 네. 체포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관련돼서 안에 내부자들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 그걸 떠나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트럼프가 이런 과감한 결정을 왜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에 일단 우리나라는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1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트럼프의 전반적인 언행들을 보면 이제 뭐 파월 의장도 해임하고 이제 새로운 의장을 이제 앉혀놓고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만약에 유가를 좀 안정화만 시켜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제어가 가능할 거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텐데 지금 현재 베이직 시나리오는 올해 내로 연간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현재 CME 패드워치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컨센서스인데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황이 좀 많이 들어간 그 원유를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또 생산을 하는 나라인데 요거를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와 이제 배합을 해버리면 한 사우디 정도의 그러한 원유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원유의 공급량이 늘어서 원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 금리 인하를 올해 2번 이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에쿼티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시장을 원래 보던 것보다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올해 뭐 무슨 지수 얘기만 하면 5,000P라는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5,000P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다는 예측이 드는데 우리 박우신 대표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5,000P 달성이 무난할 거라고 보시나요? 상반기까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5천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여기 지금 여기서 5천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싶고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무엇인가 그게 어느 정도일까 그걸 표시할 수 있는 건 지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네. 뭐 삼성 이게 새로운 길이니까 계속 신고가니까 음.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 어디까지 가는지도 중요한데 언제까지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까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해 보이고 그래요. 5천은 사실 코앞이라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 굳이 숫자를 원하신다면 코스닥 1,500 얘기하겠습니다. 코스닥 1,500.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가 이끄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의 연속성, 이 분위기는 언제까지? 1분기까지는 이어지겠죠? 최소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반도체로 시작된 상승이에요. 끝도 무조건 반도체가 마무리를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네. 기간 조정이 강했어요. 항상 보면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건데 이런 패턴이 아니라 쉴 때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면 그때는 사실은 시장에 어딘가에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시점은 저는 글쎄요 최소한 6개월 이상 9개월 뭐 이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우신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사실은 일단 제가 최근에 연말부터 시장을 보면서 하나만 좀 주의를 할 게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휘둘린다라는 의미가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잘 제어를 하시면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시장일 것 같고 작년에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AI고 하나가 유동성. 네. 근데 저는 올해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키워드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키워드를 첨가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요 정치적인 이벤트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남겨둔 것도 아니고 6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정책에 대한 이슈도 올해 시장에서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키워드별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을 때 이 종목, 이 회사가 뭐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지 혹은 시장 유동성의 수혜를 보는 기업인지 네. 혹은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인지 여기에 대한 분류를 좀 명확하게 해두시면 변동성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전망과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자, 송재호 대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2026년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상반기까지로 이번 주는 상반기를 한번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까지 전망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뭐 권대미 소장님하고 박우신 대표님 워낙 설명이 잘해주셔가지고요. 저는 포인트만 잡고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게 영향 많이 받잖아요. 외부적인 영향. 네, 그래서 네. 하나는 중국하고 미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건들지 않고 있죠.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오면 중국을 다시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만료일이 이제 올해 한 11월 달에 있고 또 거기에 중간 선거하고 맞물려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박유선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2번 정도 있는데 그 인하의 포인트로 보면 7월 정도가 이제 인하의 마지막 형성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잡힌다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니스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이익이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한 6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2분까지 이제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조방원 쪽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좋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에서 이제 좀 못 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2분기가 가장 핫하게 이룰 수 있다는 점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봤을 때는 지금 2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럼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도체에게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네, 건가요? 1분기에는 이제 비수기고 이제 비수기 줄어들겠지만 지금 12월 달에 수출 보니까 208억 달러 정도 나왔잖아요. 한 1년 전 보면 이제 110억 달러 수준에서 보면 이제부터 12월부터 가파르게 좋아지니까 시장에서 또 그게 반응한 거죠.
진짜 좋아진다는데 진짜 좋아지네. 12월 달 수주 보니까 1월 2일 날 딱 1일 날 뚜껑 열어보니까 확실히 본 거죠. 그래요. 그런 가지고 또 이제 지금 강한 이유 중 하나가 또 하나 보면 원화 강세입니다. 정부에서 애완당국에서 환율이 꺾이지 못했었는데 한꺼번에 그 좀 급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작년에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지수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원화 강세를 전환되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증시에 다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원화 강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출이 좋았을 때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거나 이제 조방호는 이제 수출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차원에서 조방호는 또 연결해서 봐야 되겠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또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 그리고 바이오S 쪽에서 수출에서도 역대 1, 2, 3위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 봤을 때는 수출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요. 또 셀트리온도 이제 또 특히 미국 생물보안법이 적용되면 CDMO 쪽으로 관련된 기업이 또 우리 바이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삼성 에치스 홀딩스 같은 기업이 또 주목할 수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코스피는 수출주 중심에 보실 필요 있겠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코스닥 활성화책이 나오겠죠. 특히 올해는 이제 새 정부의 진짜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전 예산으로 썼는데 올해는 이제 새로운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소부장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보실 필요 있겠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요. 소부장 기업들 보셔야 되겠고 저도 이제 노버스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2차 전지도 갖고 계신 분들 텐데 저는 이제 순환 장세에 연결해서 그런 쪽에 이쪽이 쉬어가면 이쪽이 가는 시장이 연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은 이제 줄기차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에서는 약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장이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이제 중국 소비주도 밀리는 그게 대부분 이제 단기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내일 또 그래.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워낙 많은 섹터를 지금 언급을 해 주셔서 어떤 섹터에 좀 무게추를 둬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시는 2026년도 우리 시장의 상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특집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 눈여겨봐야 할 탑픽 섹터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 예측이 되는 섹터로 준비를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섹터부터 만나보시죠. 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비만 치료제, 바이오, 우주항공, 원전, AI 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026년도 상반기 주목해야 될 섹터 어떤 섹터인지 공개합니다. 바이오 섹터가 첫 번째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는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만나보고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한 미국 생물보안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빠지면서 그 빈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CDMO 기업들이 채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바이오 섹터와 관련해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바이오 이야기, 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이야기는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실질적인 기술 수출이 일어난 기업, 그 기업들은 기술력이 확보가 된 회사, 확인이 된 회사고요.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 가능성이 많은 회사들 집중하셔야 되고 그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공한 회사, 라이센싱 아웃이 성공한 회사들이
그 엄청나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얄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수출해서 SG 제형을 만들어서 다른 제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 투약이 되고 있죠. 투약될 때마다 러닝 개런티가 로얄티를 받게 됩니다. 그 로얄티는 계속해서 누적이 돼 오는 거죠. 팔릴 때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로얄티가 누적될수록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드리는 거고요. 1월 12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가는 회사들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뭐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회사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1월 달 특히 상반기 중에 초반 1월 달, 2월 달까지는 일단 최소한 1월 달까지는 바이오 섹터를 꼭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송지효 대표가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꼭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전히 모든 섹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 성공한 회사, 그중에 기술 수출을 했지만 일단 그 기술로 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조금은 좀 뒤로 빼시고 이제 진짜로 팔아서 돈이 되는 회사들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네. 늘어나면 또 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 돈은 메이드라 그러죠. 레이트가 돼 있어요. 메이드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할 때마다 조금씩 쌓여 나가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기업 가치는 하나의 라이센스 값이 더 나온다면 또 폭등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 조성이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네. 볼 것으로 기대가 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바이오 시밀러 쪽을 말씀하는 그렇죠. 하는 거기에 거죠. 더하기 기술 쪽을 보는 네. 것이 투자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네네.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반도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네. 모든 수급을 반도체가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것 같은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에 눈여겨봐야 할 섹터거든요. 네네. 그 시기는 그러면 2분기 때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예, 있어요. 오늘도 다 개판하겠다가 알테오젠도 거의 2%, 지금 SK하이닉스 2%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지금 뭐 오히려 바이오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뭐 더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종목 수가 너무 반도체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지금 반도체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렇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좋습니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분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OX판을 잡아주시고요. 바이오 들어가야 될 타이밍. 난 지금이라고 본다. 오, 아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반도체를 한번 즐겨주시고 그 이후에 바이오 쪽에 접근하시는 전략은 어떠실지 혹은 기타 다른 모든 의견은 X입니다. 지금 O 아니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권태민 대표 중립인가요? 여기서 보면 O로 보입니다. 예. 권태민 대표 중립이고 두 분은 다 O의 의견인데 오히려 권태민 대표가 중립인 게 조금 의아합니다. 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 바이오에 대한 첨언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바이오가요. 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바이오를 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2차 전지도 약간 그래요. 이 세 섹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꼭 난 사이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들 자꾸 자기가 대장이라고.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대장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예, 그거는 이제 변함없는 건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대장은 반도체지만 수익률은 바이오나 로봇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언젠가 또 드렸던 것 같은데 딱 그런 현상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래요? 아까 바이오가 뭐가 가냐고 하셨죠? 예, 요런 게 갑니다. 이거 예, 무슨 어떤 종목? 요건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DCA 플랫폼으로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이고요. 전략성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안 간다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것도 뭐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요. 바이오도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코롱 티슈진인가요? 그것도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박우신 대표님. 지금 네. 박우신 대표님은 바이오의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우리 권태민 대표님 기술 쪽. 그렇죠. 기술주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우신 대표가 보고 계신 쪽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하시나요? 지금 실적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생물보호법 이런 쪽보다는 음, 저는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 기술력. 글로벌리하게 좀 먹힐 수 있는 기업. 음. 아까 이제 차트 잠깐 보여드렸던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것도 그래요. 이제 시장 일각에서 이제 바이오계 내에서는 뭐 제2의 리가캠, 뭔가 리가캠의 ADC 플랫폼이잖아요. 요걸 이제 DCA 방식으로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리하게도 꽤나 선두권 업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접근이 조금은 필요한데 임상이 성공을 할지 말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기업들 말고요. 네. 그런 기업들 말고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해외 제약사가 잘 개발을 해주고 있고 혹은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관심이 많은 분야에 독자적인 플랫폼을 보유했거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장 상관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별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바이오는 지금 담아둬야 될 시기다. 들어가야 될 시기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026년도 상반기에 눈여겨봐야 될 섹터 만나봤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원전, 우주항공, AI 또 다양한 섹터 중에 과연 어떤 섹터를 선택을 하셨을지 상반기 눈여겨봐야 될 섹터 공개합니다. 우주항공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연 우주항공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올해 우주항공청이 우주 탐사와 개척을 위한 연구 개발에 전년 대비 4%대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로 K-스페이스 도전이라는 정부의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건데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해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상반기 눈여겨봐야 될 섹터 우주항공 섹터는 우리 박우신 대표가 선택을 해주신 섹터인데요. 우주항공 좀 들여다보면 스페이스X의 IPO 추진으로 인해서 예. 뭐라고 할까요? 화살이 좀 당겨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하단에도 나왔었지만 R&D 예산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 착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항공 좀 짧게 테마성으로 본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준비하신 내용들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를 25년에 로봇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비교를 안 했으면은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가졌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좀 비슷한데 자, 로봇주가 올라왔던 그 배경을 한번 잘 되짚어 보면 네, 트리거가 됐던 게 하나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노란봉투법이 트리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노란봉투법이랑 또 있었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근데 로봇주가 연속성을 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게 딱 그 노란봉투법 그렇죠. 때문이었어요. 시작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굉장한 시세가 이제 나왔던 건데 흡사 지금 스페이스X 그 상장 7월에 한다고 하는데 네, 이 건이 12월에 나왔죠. 저는 이게 마치 로봇 섹터로 따지면 노란봉투법. 그런 트리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결국은 AI에서 출발점을 가져왔거나 혹은 AI 내러티브 안에 AI 유니버스 안에 포함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그 연속성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우주항공이 언뜻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AI의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항공을 많이들 점 찍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과거에는 어떤 전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시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술의 향연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좀 유지가 되는 경향성들을 보였다면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게 되면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이 있고 한데
우주의 왜지요? 일단 전기 비용, 그러니까 전기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물도 필요하고요, 전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땅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우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비용이 된다? 더 싸게 먹힌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결국은 우주항공도 지금 AI 내러티브 유니버스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단순 테마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더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을 좀 섹터별로 좀 보면 통신 장비 쪽도 되게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저는 우주항공과 연결고리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광 센서, 광통신 뭐 이런 광자 들어가는 요 산업군들에 대한 지금 관심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뭐 개별주 중에 성호전자라고 뭐 날아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결국은 이게 왜 올라갔지 하고 보니까 이유는 그 광통신 기업 인수한다고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포함해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광통신, 광센서, RF 뭐 이쪽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한묶음으로 보시면 투자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주항공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뭐 언급이 반도체랑 비교할 건 아니면 반도체는 워낙 많지만 우주항공으로 관련된 종목들 뭐 비교를 하면 대장주 몇 개가 나오면서 그 옆에 방산까지 좀 우주항공 쪽으로 이렇게 엮어 들어가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광통신 쪽에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우주항공 쪽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타이밍 상반기에 내 마음속에 탑픽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우주항공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네. 그렇다면 우주항공 섹터 지금이 들어가야 될 절호의 타이밍이다. O. 아니다. 우주항공은 좀 더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혹은 기타 다른 모든 의견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의 접근 타이밍. 세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제일로 재밌어하지만 제일로 난감스러운 시장, 난감한 게 O 중립 X입니다. 세 분의 의견이 골고루 퍼졌거든요. 권태민 대표는 지금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권태민 대표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그러면요 우리 송재호 네. 대표 의견부터 듣고 네네네네. 들어보겠습니다. X 의견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최규영 앵커님이 지금 아니고 좀 텀을 두고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 X라고 그래서 네. 거기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론 좀 조정은 깊게 나오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우주항공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약간 이제 조정이 났을 때 분할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정시 접근이기 때문에 X다. 네. 분명히 이제 IPO는 계속 이어질 거 보여서 이제 중간에 취약할 걸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주항공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AI의 확장성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 꿈은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로봇 자율주행 사업을 하는 거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 목적은 우주항공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권태민 대표는 이제 옵니다. 난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본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짧게 어떤 내용일까요? 2025년도 로봇주 움직일 때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아갔습니다. 네.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그때 별로 못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로보틱스부터 쫙 급등이 온 건데 지금 일부 담아놓지 않으면 또 놓쳐요. 전년도에 또 과오를 또 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입지를 해놔야 된다. 그중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그 위성 발사체를 만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세트레가이 뭐 이런 정도 스페이스X에 연관되어 있는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뭐 컨택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느려도 실질적인 것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주항공 권태민 대표가 앞서 전략적인 부분 얘기할 때 우주항공 내 포트안에 비중 한 15% 정도는 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네. 그냥 15% 정도는 그냥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네. 그리고 실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박우신 대표죠. 본인이 2025년 상반기 우주항공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보냐 잠시 후에 보냐니까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게 하려고 지금 당장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하시게 하려고 지금 당장 나오.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중립이다.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주항공으로 분류되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아 않아요. 보인다고 네,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늘어날 거라고 사실 보는 거예요. 아, 점점. 네,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마치 이제 로봇이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이 다 로봇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움직이듯이 확 늘어났죠. 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은 보고요. 지금도 적지 않은 수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제가 세모를 든 건데 누구나 아는 그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이걸 제가 추격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분야들을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광통신, 광센서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혹시 차트 비춰주실 수 있으면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제가 아까 성우전자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올라가나 봤더니 결국은 광통신 기업 인수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갔어요 주가가. 오, 네, 네. 이렇게 날아갔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광센서 기업 중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파이버 프로라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은근슬쩍 지금 우주항공 가면서 같이 분위기 점점 타고 있거든요. 확산이 되어 있는 네. 초기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종목이 저는 더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그런 기회를 나름 그래도 밑단에서 찾으면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쉬는 과정들에서 들어가는 포인트를 잡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가 내 마음속에 상반기 섹터 우주항공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로봇 비만 치료제 방산 우주항공 만나봤고요. AI 있고요. 원전 뭐 많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이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송재호 대표가 선택을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안 나올 수는 없지요. 자, 반도체 먼저 준비한 내용 듣고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재호 파트너가 뽑은 탑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지난 12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빠르게 늘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틈을 타 가격 인상과 시설 확장이 가능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윤곽이 나올 HBM4 품질 평가 결과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섹터 내 마음속의 상반기 섹터 반도체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얘기 언제 나오나 하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여기서 반도체는 왜 봐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아마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전략, 전술 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먼저 송재호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부터 저희가 만나보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우리 반도체가 한 85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올해 한 230에서 40조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네거시 쪽이 반영되고 있어서 가격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삼성하이닉스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팔지 말라고 했던 것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제 신규라든지 접근했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소부장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 적자가 펼쳐졌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는데 왜 증설을 확대하지 않았냐면 이 재고를 털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증설 안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쪽으로 해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지금 청주 쪽에 M15 공장, 15X 쪽에 장비 입고가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미 반도체도 급히 나왔거든요. 이런 타임라인을 미리미리 제가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제 뭐 증설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장비주에 대해서도 보유하면서 거의 이제 세 자리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팔지 않고 또 새롭게 들어간 네네. 쪽이 바로 부품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는 아까 전략을 보면 범 AI 섹터하고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바이오가 제일 1순위 되겠죠. 바벨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이문 온샤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한 16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후속주들이 바이오 안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한쪽은 이 AI 범 AI 쪽으로 한쪽은
이게 바이오라든지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뭐 섹터를 잘 활용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 전략이라고 하셨어요. 극단적인 전략이잖아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은 어떻게 대형주와 소부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쪽에 대형주를 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소부장을 사셔야 되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OX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파란색의 삼성전자냐 빨간색의 하이닉스냐라고 OX8을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 삼성전자 제가 주말에 치킨집을 갔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저한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없으신 분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대형주 단에 있는 우리 반도체. 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O. 아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혹은 기타 다른 의견은 X로 가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권태민 대표랑 우리 박우신 대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쪽 혹은 기타 의견입니다. 송재 대표는 지금이라도 봐야 된답니다. 짧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그 소부장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보유자 영역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뭐 아시는 대로 대부분 바닥에서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X신 거네요, 결국. 이게 반도체 이야기 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X 먼저 다른 분의 의견 들어보고 송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세 분 다 결론은 지금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가는 것보다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권태민 대표님, 소부장의 어느 쪽을 지금 만약에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소부장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섹터도 맞습니다. 많고 업종도 너무 많습니다. 어느 쪽을 가장 먼저 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권태민 대표님? 저는 여기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돈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네. 유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라고 하면 백화점이 헷갈리죠. 돼서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 항상 제가 단서를 다는 이유는 저희 클럽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8만 원대부터 5만 원대부터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안 팔고 지금도 안 팔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거겠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2배, SK하이닉스가 2몇 배가 올랐지만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돈은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대이기 때문에 네. 대장주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장주는 계속 제가 이 코너에서 지금 오늘도 몇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의 세로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면 되고요. 네. 이런 그 소부장 쪽인 정말로 실적이 빵빵한 회사들 조금만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오거든요. 실적 소재 좋다. 부품 장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실적으로 일단 보는 것이 가장 예, 현명하다. 소부장 이걸까요? 쪽에서 실적,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우신 대표도 지금 대형주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것 같다. 예.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느 쪽을 보는 것이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보는 것이 가장 그 와중에서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 레거시랑 온디바이스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가장 무난하게 하는 방법은 한 2달여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겪고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한 레거시를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좀 무난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좀 큰 거를 노리시려면 온디바이스도 저는 노려야 된다라고 봐요. 성향에 따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11월 말쯤에 바닥을 찍어서 어떤 CES라는 타겟팅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 CES의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CES와 관련된 섹터가 크게 보면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 온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단기 세론되고 그냥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실 분들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가장 시장에 편승하실 분들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레거시 대표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디바이스 쪽 혹은 레거시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에 이 관련된 두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오늘 원래 2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네. 1개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잠시 후에 공개가 돼주시고 아니죠, 딴 종목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이 온라인 무료 특강이 있으시거든요. 내일 또 있으시고 하는데 우리 박우신 대표는 없으세요? 저 근데 매일 뭐 오전 하세요? 10시에 네. 유튜브에서 뵙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해 주시죠. 유튜브에서. 이미 얘기를 했을 것도 오늘 같아요.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 내일 또 보셔야 되니까 온 디바이스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지도 짚어주시고 잠시 후에 저희 또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있으니까요. 그 시간 또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재호 대표님은 이 소부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소부장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네, 저는 이제 그 저점에서 그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좀 제시해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뭐 아침 방송 골드백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소재 부품이 이제 좀 덜 올라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재고를 털다 보니까 증설이라는 물량이 확대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증설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와 부품 관련된 종목들 공개 잠시 후에 해주시나요? 네, 해드리고 탑픽 또 종목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송재호 골드픽에다가 바꾸셨어요? 라면 아니세요? 라면인데 어쩌다 보니까 바뀌게 됐습니다. 아침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투자 네, 라면으로 투자 하다가 라면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골드픽. 네, 아침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소개 라면으로 도와드리도록 바꾸겠습니다. 네,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도 세 분의 눈에 들어오는 상반기까지 눈여겨봐야 될 섹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년 증시 대전망 상반기까지 구분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도 관심 가져볼 만한 베스트 탑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세 분의 파트너의 마음속에 품은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선정 기준 들어봐야겠죠. 어떤 기준에 놓고 상반기까지 내 마음속의 탑픽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대기업의 납품을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역시 실적. 회사가 인정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적 쪽으로 역시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권태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예, 공개- 계양전기라는 종목인데요. 계양전기는 현대차그룹, 현대트랜시스의 로보틱스 모듈 계약을 납품한다는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약 한 3,700억 정도 되는데요. 대형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그 기술력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계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면요. 네. 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주로 공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회사가 진짜 변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클럽에서는 여기서 연속 상황 때 못 사고 여기서 샀다가 자, 여기서 팔고 다시 사고 네. 오늘도 팔고 다시 사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니가는 뭐 시초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잡고 밀릴 때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10,000원이면 시가총액 한 2,700원, 3,000원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편입가 대비 7, 8%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2차 목표가 15,000원은 하루 전날 발생했던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상 2배 구간이기 때문에 15,000원 한번 제시해드린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는 또 잠시 후에 따로 정리해서 도와드리니까요. 그때 화면을 캡처나 사진을 딱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이제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상반기까지 갈 만한 종목 여쭤봤는데요. 먼저 선정 기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난한 거 하나 그리고 무난한 좀 거 하나. 잘 모를 만한 거 하나를 사실 골랐는데 하나만 하라고 해서 잘 모를 만한 걸로 그리고 제가 아까 우주항공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잘 모를 만한 것도 좀 궁금한데 그거는 종목명이라도 잠시 후에 좀 언급을.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무난한 게 잘 모를 만한 거라고요? 아니요 무난한 거는 뺐고요 일단. 빼셨다고요? 그래요. 일단 잘 모를 만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만나보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무난한 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 웨이비스를 선택하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질화갈륨이라고 해서 GAN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질화갈륨 RF 반도체 칩을 국내 최초로 양산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화갈륨 RF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군들에 쓰이냐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이 이제 주로 쓰이게 되고 지금 당장은 방산 쪽에서 이제 계약 체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 해외 업체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또 인도 업체와 인도 방산 기업과 관련된 시스템 부품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은 확고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RF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 수출까지 지금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산화 대체 수요도 저는 올해부터는 좀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들과는 이미 계약체를 체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지라갈리움 RF 칩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부품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도 좀 부합이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고요. 마지막 차트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한 15개월 정도 됐고요. 바닥에서 계속 기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또 대량 매수를 했더라고요. 관심권에 두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8,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웨이비스를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난하지 않은 무난한 종목이에요. 무난한 종목.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난한 종목 하지만 내 마음속에 탑픽으로 자리를 잡은 그 종목은 뭔가 종목명만 들어볼까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예. 그래요. 추가적인 질문은 시간 관계상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권태민 대표도 두 종목이니까 한 종목 더 있으시잖아요. 뭐 어떤 종목인가요? 한 종목은? 알지노믹스였습니다. 알지노믹스. 네. 그래 이렇게 모르다가 알아가는 게 더 재미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들 만나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권태민 소장님이 말씀하신 실적 실적. 기반에서 이제 반도체 쪽 설정해 봤습니다. 반도체 실적 종목으로 네. 고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송재호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코미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세정, 코팅 쪽에 관련된 장비하고 연결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공종 쪽이 되겠죠. 그래서 가동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그 세정하고 코팅 쪽에 많이 들어갈 거 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모리 쪽에 대한 상당히 물량대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삼성전자의 점유율에서 40%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동이 넘어가면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닉스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D램 쪽 그리고 어차피 D램은 HBM과 연결돼서 성장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낸드 쪽도 이번 수출해 보니까 30%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드에 대한 증설까지 더해질 걸 보고 있어서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파운드리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 특히 TSMC도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에도 하고 있는데 동사가 또 거기서 확보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또 잘하면 또 미국 파운드리 관련해서 테일러 쪽에 증설이 올해 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더해줄 수 있어서 지금 가점에서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간단히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보시고요. 하단에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1차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0선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61선에 갇혀 있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여기서 분할 접근 가능해 보이고 1차적으로 봤을 때 12만 5천 원과 8천 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만약에 소부장이 강하다 그러면 좀 더 높여서 가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베스트 종목들 저희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종목은 알지노믹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양전기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만 원, 손절가는 7,3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박우신 파트너의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이비스를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호 파트너의 종목입니다. 코미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KC텍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3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개해 주시고 언급해 주신 6종목에 대한 모든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권태민 대표 내일이네요. 네. 내일이니까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네. 하겠고 지금 바로 입장이 송재호 대표죠? 네. 송재호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역대 1위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하고 음.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 있죠. 또 보유자분도 얼만큼 또 들고 와야지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와드릴 거고 결국은 AI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그 어.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도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네.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146% 수익인데 다른 소부장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또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SPG 여러분도 그래요. 아시죠? 네, 꼭 기억하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말을 길게 해주셨는데 결론은 반도체 지금 저한테 오시면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쭉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송재호라면 투자라면 네. 네, 투자라면 유튜브도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고 우리 박우신 대표도 10시에 하신다고 내일?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아침 10시에 예. 박우신 대표 유튜브인가요? 개인 유튜브? 아니요. 굿모닝 작전이라고 어. 와우넷 유튜브입니다. 그래요. 거기도 많은 관심 아침 10시에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권태민 대표 내일 아침 네. 장중 하루 종일입니다. 8시 30분부터죠? 예, 8시 30분부터 장이 마치는 3시 30분까지 장중 종일 공개 방송을 하루 종일 진행을 합니다. 제목은 실전 투자 대회 1위 권태민의 2026년 힌트 매매 따라하기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선물 드릴 거니까요. 그래요. 그 선물 받으실 분들 내일 오전에 들어오셔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